자, 여러분 주제 96페이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산세 부분을 TAT 2급에서 이론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항목을 쭉 살펴보면서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산세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것입니다. 미등록 1%, 허위등록 1%인데 대상 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공급가액이 1%라는 얘기입니다. 뭐 1%가 얼마 안 된 걸로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래 단위가 클 때는 말이죠. 금액이 1억 원의 1%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안 내도 돼야 될 가산세를 100만 원 가산세를 낸다 그러면 100만 원 크게 느껴오죠? 그렇으니까 우리가 거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 가산세 1%가 뭐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요거 두 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다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금을 거래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바로 그 영수증이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을 거래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인데 이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그 표 쫙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연발급, 미발급 요 기준과 가산세. 자, 지연발급은 1%예요. 아까 그 사업자 등록증 미등록 가산세, 허위등록 가산세하고 똑같아요. 공급가액이 1%. 그런데 미발급은 2배예요. 2%. 자, 그러면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 발급을 했을 때 지연으로 봐주느냐, 또 정상 발급은 언제까지냐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지연 발급이 아닌 것은 정상 발급입니다. 그러면 지연 발급이 어디까지냐면은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났다. 요거를 정리해 주면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 시기예요.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언제까지냐면은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 시기입니다.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무슨 다음 달? 공급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날부터 이제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는데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느냐? 자, 다음 달 10일이 지나고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 발급으로 본다. 아시겠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자, 그러면 9월 21일 날 공급을 했습니다. 9월 21일이 오늘인가요? 네, 오늘 공급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은 오늘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급일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네, 오늘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월합계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말에 한꺼번에 발행해 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처에 발급하면 돼요. 그런데 발급할 때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다음 달 10일 날짜로 발급하면 안 되죠. 9월 30일자로 작성일자를 9월 30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처에 발급하면 됩니다. 9월
9월 30일자로 그러니까 전표 입력해야 돼요. 그 전산에서 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9월 21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9월 21일 날 이미 제품은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은 9월 30일도 지나고 10월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되는데 10월 10일 날 발급할 때 10일 전에 발급할 때 날짜를 9월 말일로 해서 발급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작성일자는 9월 30일로 하는데 밑에 날짜는 공급일이에요. 공급일은 9월 21일로 쓰는 게 맞아요. 작성 날짜와 공급 날짜가 다를 때는 그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양식 세금계 양식 이미지에서 보면 되겠죠. 크게 볼 수 있는. 한번 좀, 이거 좀 크게 보이시죠? 자, 세금계산, 죄송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양식에 보면은, 여기가 작성 날짜고요. 너무 두껍네. 네, 여기가 작성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급일이에요. 여기 있는 날짜가. 그러니까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여기에는 실제 공급일을 입력해 주는 거고 여기에는 말일 날짜를 입력해 주면 돼요. 말일 날짜를 아시겠죠?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 날짜와 공급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 날 발급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작성 날짜를 9월 30일로 해서 작성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 발급을 하면 하냐면 10월 10일 날 발급했으면 정상 발급이에요. 10월 10일까지 발급한 것은 우리가 9월 21일 날 공급을 했다면 10월 10일까지 작성 날짜를 9월 30일로 해서 발급한 건 정상.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 되느냐? 확정신고 기간까지니까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까지니까 9월이면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내년 1월 25일까지 발급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이 내년 1월 25일이에요. 12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죠. 그 신고는 다음 달 25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지연발급을 했으면 그러니까 10월 10일을 놓쳤으면 일단 지연발급이에요. 네, 그러면 1% 가산세를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해 줘야 돼요. 근데 가산세는 예정신고 때는 신고 안 해요. 확정신고 때에만 가산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미발급은 뭘까요? 요걸 못 지키면 미발급이에요. 내년 1월 25일까지도 발급을 안 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다 그랬죠. 그래서 1월 25일 넘겨서 발급하면 미발급이 됩니다. 미발급은
그 이후에 발급했기 때문에 2% 가산세를 납부하면서 신고해 줘야 돼요. 그 미발급 거는. 자, 그래서 1%, 2%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외에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있고요. 또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어요. 예,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수취한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3%씩 적용을 합니다.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도 있고요.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도 있어요. 또 그것을 수취한 가산세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출자가 제출해야 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거 있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어요. 또 합계표를 부실하게 기재하면 부실기재 가산세가 있어요. 또 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서 제출을 못하고 세무서에서 합계표 제출해 주세요 하면 이미 제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연제출 가산세 또 납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도 불성실 가산세 여기 세 가지로 미제출, 부실기재, 지연제출 모두 가산세가 있습니다. 0.5%.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여기는 지연전송이고요. 여기는 밑에는 미전송입니다. 지연전송과 미전송 이 두 개를 묶어서 전송 불성실이다 라고 교재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험에서는 전송 불성실로 질문을 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이렇게 구분해서 질문을 또는 보기를 만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발급을 하고 나서 국세청에 전송도 해줘야 되잖아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전송이 따로 필요 없어요. 홈택스가 국세청 컴퓨터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더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했을 때는 국세청 전송 해줘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자, 원칙은 언제까지예요? 전송기한은 여러분 아시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요. 그래서 더존 프로그램에 그 빌 36524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발급하는 거 연습하잖아요. FAT 1급 할 때. 예,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를 가가지고 날짜 검색해가지고 전송, 예, 우리가 거기서 발급이라고 하죠. 그걸 수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용과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무용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가산세 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놨어요. 자동으로. 거래처에 발급을 하면 그 다음날 자동으로 국세청 전송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실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자동 전송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면. 자, 그렇지만 이제 자동으로 해놓지 않았다면은 수동으로 전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지연발급이 언제까지였어요?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도 똑같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전송해주면 지연전송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공급가액의 0.3%, 1%가 안 돼요. 0.3% 가산세 냅니다. 자, 그런데 밑에 거는 미전송이에요. 그러면 미전송은 언제 이 기간을 넘긴 거예요.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서 전송하는 것은 미전송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미전송이다 이겁니다. 발급을 한 사람이 전송해야 되죠. 매출자, 판매자가 전송해줘. 미전송은 0.5%로 현재 가산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자, 국세청이요, 전송을 안 해준 것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 국세청에 전송을 안 했어요. 매출 판매자가. 근데 국세청에서 그걸 전송 안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알고 있을까요? 자, 판매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러면 거래처가 매입자잖아요. 매입자는 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알뜰살뜰 챙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입자가 뭘 제출해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거예요. 어느 거래처에서 몇 매 얼마. 그러면 매출자도 신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매출자도. 그것을 과거에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피로해가지고 체크하다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하면.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대형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발견이 됩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발견이 안 됐으면 다음 과세기간에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전송 안 했습니까? 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전송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다. 내가 모르면 국세청도 모르겠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매입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0.3%, 0.5% 요거 기억하세요. 지연전송,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여러분 아시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의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붙어요. 1% 가산세 내야 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아니에요. 발급은 했어요. 그런데
의무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1% 가산세 내게 된다. 이것도 이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기억 쉽게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건이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1% 아니면 2% 아니면 0.3,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아니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한 그 건에 대한 공급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니까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 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돼요. 만약에 종이세금 계산서도 발급 안 했다. 미발급 가산세가 듭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도 있어요. 우리가 무신고,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 이거예요. 또는 과소신고, 매출을 빼먹었어요. 또는 초과 환급 신고, 환급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에는 일반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가 있는데 2배가 돼요. 가산세가. 일반 무신고는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볼까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부당 무신고는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탈세를 목적으로. 그게 부당 무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부당 무신고는 가산세가 2배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소신고, 초과신고도 매출을 빼먹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중에 그 일기 때 빼먹었다. 애정 때 빼먹었다. 그러면 확정 때 신고해야죠. 애정 신고 의무자, 법인이 애정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정 때 신고 안 했어요. 애정 때 신고해가지고 부가세를 내주어야 그 돈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애정 때 신고를 빼먹었네? 그러면 만약에 2기 애정이다 그러면 10월 25일 날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월 25일 날 세금을 안 냈어요. 과소신고 해가지고. 그러나 확정 때는 신고했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은 과세표준 매출세액 신고할 때 애정신고 누락분이라고 7번이 만들어져 있죠. 이때 애정신고 누락한 거 여기다가 신고하면 돼요. 확정신고 때. 그런데 요거 살짝 신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이것도 같이 신고해야 됩니다. 애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거기서 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이 돼요. 일반 과소신고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신고 불성실에서 과소신고. 여기에다 기입해가지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정신고 때는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은 확정신고 때 이제 애정신고 누락한 것을 같이 신고하니까 그럴 때 이제 같이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애정신고할 때는 가산세 부분은 신고하지 않는다. 환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를 늦게 하면 자연히 뭐가 될까요? 세금 납부도 늦게 납부하기잖아요. 늦게. 10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데 1월 25일 날 납부하게 되잖아요. 애정 때 빼먹었으면. 그러면 3개월이 지났나요? 4개월 지났나요? 그 기간에 대한 이자 계산해 가지고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기간 지난 것만큼.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가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도 있고, 기타 가산세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요. 현금 매출 명세서 관련된 가산세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을 알았는데요. 항목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찍어드린 한 4가지 정도 가산세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론 문제 풀 때 그 범위 내에서 아마 모의고사도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죠? FAT 1급 이론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 혹시 여러분 한번 챙기고 가볼까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근데 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법 개정이 지금 적용된 지가 한 2년째 되는 건데, 과거에 4,800만 원이었어요. 4,800만 원 과거에. 그러면 과거에 4,800만 원을 초과한 지금 바뀐 8천만 원에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일반 과세자였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뭐 그 과세 기간도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차이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냐 없냐예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법 개정 전에 4,800만 원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인 사업자가 있었다고 봅시다. 공급 대가가 6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자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처하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법 개정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만약에 이제 간이과세자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에 해당되었던 그 사업자에게는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거래처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이제 나는 간이과세자라서 이번 달부터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거래처에서 그러면 이제 이 거래를 그만하겠습니다. 거래처가 달아나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 정부에서 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영세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 관이과세의 적용 한도를 높여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그 운영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복잡해졌습니다. 뭐가? 기준은 이렇게 하는데, 간이과세자 적용은 이렇게 하는데,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부분이 어디에 나오죠? 아까 그 세금 계산서 쪽에 나오나? 뒤에도 어디 나올 텐데.
그냥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로 비교해 놓은 간단한 표가 102페이지에 있는데요. 102페이지에. 자, 간이과세자는 법 개정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해요. 영수증만. 그런데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 전에 일반 과세자이었는데 이번에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간이과세자로 편입이 된 그런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영수증만 발급해야 되고 어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느냐? 네.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지금도 발급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쪽에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자, 그거 외에는 여러분 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나머지 우리 저기에 그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니까요.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없었죠. 그 적용 범위는 있었지만 100페이지에 있는 그 납부세 계산하는 거 우리 FAT 1급 교재에 요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봅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 계산 방법. 우리가 그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다른 말로는 업종별 이익률이라고도 해요. 업종별 이익률. 업종별 이익률을 어떻게 국가에서 정할 수가 있지? 같은 업종이라도 이익률이 다 다를 텐데, 물론 다르죠. 평균을 적용합니다. 평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이익률을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익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도소매업은 뭐 몇 프로, 뭐 10%, 또 건설업은 뭐 30%, 뭐 이런 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거기에 10%, 부가가치의 10%,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가 이익이에요. 그 이익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과세자와 이 간이과세자는 과세 표준이 달라요. 그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 그 밑에 있는 거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납부세액을 일단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납부세액에서 요게 특이하죠.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걸 더해주네요. 간이과세자는 재고를 전부 판매로 인정을 해버려요. 매장에 있는 재고. 간이과세자 매장은 조그만하겠죠. 매출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의 재고는 금액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그거 전부 그냥 판매로 가요. 판매로. 재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기보다는 재고도 판매된 걸로 본다. 그래서 재고세액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그걸 더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는 거 있으면 빼주고 예정 때 납부한 거 있으면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가지고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납부세액에서 중요한 것은 재고세액이 더해진다는 거, 재고를 판매로 가정해서 납부세액에 더해진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네, 우리가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매출에서 그 부가세가 빼진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잖아요. 공급가액을.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 여기 나오죠. 공급 대가.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봐요. 부가세 포함한 거.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부가세 포함한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되게 소매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장에서 말이죠.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예, 그거 8,500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업장에 가서 여기 이건 얼마죠? 예, 그건 부가세 별도로 8,000원이에요. 예, 항상 거기서는 큰 사업자들은 부가세 별도로 판매 가격을 얘기해요. 근데 소매점에서는 부가세 포함으로 가격을 얘기하죠.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다. 예,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거기 나왔네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네, 보통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소매업이 한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 30%, 금융업 40%, 그 밖에 서비스업 30%. 예, 이게 부가가치율은 대략 정부가 이익률로 보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여기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 자기 업종의 부가가치율 곱해서 곱하기 10%가 뭐예요? 이게 납부세액이에요. 거기다가 재고세액 더하고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 빼고 가산세 있으면 가산세 더해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면세액이 뭐냐? 여기 세액공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줘요. 자, 조금 마무리를 덜 했는데요. 거기 좀 마무리 덜 된 부분, 네, 101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101페이지 신고 납부, 네, 여기서부터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